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아침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뒤흔들 강력한 인문학적 통찰을 담은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바로 신간 인문 에세이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오늘이 끝나기 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오늘이 끝나기 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들은 존 릴 런드 지음, 최이나 옮김으로 2024년 6월에 출판된 책으로 우리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처음 이 책의 제목을 접했을 때 인생 철학과 명언 등이 나오는 잠언집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읽어보니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스 기자인 존 릴 런드가 초고령 노인들을 만나 인터뷰한 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아성찰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아침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책의 주요 내용은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마지막 아침을 맞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삶에서 배운 지혜와 후회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아침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와 같은 인상적인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통찰을 전해줍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는 사실 여러 인문학자들의 이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삶의 의미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매일의 아침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매일 아침을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하루를 단순히 일상의 반복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자는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줍니다. 이 책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매일의 아침을 더 감사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새로운 통찰과 선택의 관점. 책을 읽고 나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후면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다. 이미 잃어버린 것에 연연할 수도 있지만 현재 주어진 삶에 집중할 수도 있다. 이 문장은 선택이라는 관점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청년기의 선택이 가능성이라면 노년기의 선택은 받아들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기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가 눈앞에 펼쳐져 있어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노년기에는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인생의 두 시기를 통찰력 있게 보여주며 선택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책을 펼치면 각 챕터 앞에 저자가 생각한 바를 요약한 인생 철학들이 적혀 있어 한 챕터를 읽어 내려간 뒤 다시 한번 인생 철학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쉼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자는 각 챕터를 통해 독자들에게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각 챕터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노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여러 측면을 조명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한 챕터에서는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른 챕터에서는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독자들이 각 챕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책은 특히 노년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노년의 선택이란 단순히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지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저자는 또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잃어버린 것에 연연할 수도 있지만 현재 주어진 삶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날, 죽음에 가까운 초고령의 6명의 인터뷰이를 만나며 저자의 삶도 변했다고 합니다. 모두 무언가를 잃은 후였습니다. 의지대로 움직여주는 몸, 또렷한 눈, 밝은 귀, 배우자, 자녀, 친구, 기억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인터뷰이들. 저자의 삶을 바꾸려 마음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6명의 인터뷰이들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들은 각자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만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 저자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터뷰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고, 저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문장은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현재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깨달음을 전달하며 매일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결론 및 마무리.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오늘이 끝나기 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들은 정말로 삶의 지혜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신간 입문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매일의 아침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인생 철학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아침을 어떻게 맞이할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이 책은 특히 노년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노년의 선택이란 단순히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지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인문학적 주제를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아침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뒤흔들 강력한 인문학적 통찰을 담은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바로 신간 인문 에세이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오늘이 끝나기 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오늘이 끝나기 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들은 존 릴 런드 지음, 최이나 옮김으로 2024년 6월에 출판된 책으로 우리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처음 이 책의 제목을 접했을 때 인생 철학과 명언 등이 나오는 잠언집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읽어보니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스 기자인 존 릴 런드가 초고령 노인들을 만나 인터뷰한 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아성찰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아침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책의 주요 내용은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마지막 아침을 맞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삶에서 배운 지혜와 후회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아침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와 같은 인상적인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통찰을 전해줍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는 사실 여러 인문학자들의 이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삶의 의미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매일의 아침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매일 아침을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하루를 단순히 일상의 반복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자는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줍니다. 이 책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매일의 아침을 더 감사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새로운 통찰과 선택의 관점. 책을 읽고 나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후면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다. 이미 잃어버린 것에 연연할 수도 있지만 현재 주어진 삶에 집중할 수도 있다. 이 문장은 선택이라는 관점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청년기의 선택이 가능성이라면 노년기의 선택은 받아들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기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가 눈앞에 펼쳐져 있어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노년기에는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인생의 두 시기를 통찰력 있게 보여주며 선택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책을 펼치면 각 챕터 앞에 저자가 생각한 바를 요약한 인생 철학들이 적혀 있어 한 챕터를 읽어 내려간 뒤 다시 한번 인생 철학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쉼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자는 각 챕터를 통해 독자들에게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각 챕터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노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여러 측면을 조명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한 챕터에서는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른 챕터에서는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독자들이 각 챕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책은 특히 노년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노년의 선택이란 단순히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지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저자는 또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잃어버린 것에 연연할 수도 있지만 현재 주어진 삶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날, 죽음에 가까운 초고령의 6명의 인터뷰를 만나며 저자의 삶도 변했다고 합니다. 모두 무언가를 잃은 후였습니다. 의지대로 움직여주는 몸, 또렷한 눈, 밝은 귀, 배우자, 자녀, 친구, 기억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인터뷰이들. 저자의 삶을 바꾸려 마음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6명의 인터뷰이들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들은 각자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만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 저자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터뷰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고 저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문장은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현재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깨달음을 전달하며 매일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결론 및 마무리.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오늘이 끝나기 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들은 정말로 삶의 지혜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신간 입문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매일의 아침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인생 철학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아침을 어떻게 맞이할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이 책은 특히 노년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노년의 선택이란 단순히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지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인문학적 주제를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아침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뒤흔들 강력한 인문학적 통찰을 담은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바로 신간 인문 에세이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오늘이 끝나기 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오늘이 끝나기 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들은 존 릴 런드 지음, 최이나 옮김으로 2024년 6월에 출판된 책으로 우리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처음 이 책의 제목을 접했을 때 인생 철학과 명언 등이 나오는 잠언집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읽어보니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스 기자인 존 릴 런드가 초고령 노인들을 만나 인터뷰한 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아 성찰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아침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책의 주요 내용은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마지막 아침을 맞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삶에서 배운 지혜와 후회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아침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와 같은 인상적인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통찰을 전해줍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는 사실 여러 인문학자들의 이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삶의 의미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매일의 아침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매일 아침을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하루를 단순히 일상의 반복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자는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줍니다. 이 책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매일의 아침을 더 감사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새로운 통찰과 선택의 관점. 책을 읽고 나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후면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다. 이미 잃어버린 것에 연연할 수도 있지만 현재 주어진 삶에 집중할 수도 있다. 이 문장은 선택이라는 관점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청년기의 선택이 가능성이라면 노년기의 선택은 받아들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기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가 눈앞에 펼쳐져 있어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노년기에는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인생의 두 시기를 통찰력 있게 보여주며 선택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책을 펼치면 각 챕터 앞에 저자가 생각한 바를 요약한 인생 철학들이 적혀 있어 한 챕터를 읽어 내려간 뒤 다시 한번 인생 철학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쉼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자는 각 챕터를 통해 독자들에게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각 챕터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노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여러 측면을 조명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한 챕터에서는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른 챕터에서는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독자들이 각 챕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책은 특히 노년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노년의 선택이란 단순히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지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저자는 또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잃어버린 것에 연연할 수도 있지만 현재 주어진 삶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날, 죽음에 가까운 초고령의 6명의 인터뷰를 만나며 저자의 삶도 변했다고 합니다. 모두 무언가를 잃은 후였습니다. 의지대로 움직여주는 몸, 또렷한 눈, 밝은 귀, 배우자, 자녀, 친구, 기억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인터뷰이들. 저자의 삶을 바꾸려 마음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6명의 인터뷰이들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들은 각자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만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 저자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터뷰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고 저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문장은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현재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깨달음을 전달하며 매일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결론 및 마무리.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오늘이 끝나기 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들은 정말로 삶의 지혜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신간 입문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매일의 아침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인생 철학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아침을 어떻게 맞이할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이 책은 특히 노년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노년의 선택이란 단순히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지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인문학적 주제를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아침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뒤흔들 강력한 인문학적 통찰을 담은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바로 신간 인문 에세이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오늘이 끝나기 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오늘이 끝나기 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들은 존 릴 런드 지음, 최이나 옮김으로 2024년 6월에 출판된 책으로 우리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처음 이 책의 제목을 접했을 때 인생 철학과 명언 등이 나오는 잠언집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읽어보니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스 기자인 존 릴 런드가 초고령 노인들을 만나 인터뷰한 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아 성찰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아침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책의 주요 내용은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마지막 아침을 맞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삶에서 배운 지혜와 후회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아침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와 같은 인상적인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통찰을 전해줍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는 사실 여러 인문학자들의 이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삶의 의미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매일의 아침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매일 아침을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하루를 단순히 일상의 반복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자는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줍니다. 이 책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매일의 아침을 더 감사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새로운 통찰과 선택의 관점. 책을 읽고 나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후면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다. 이미 잃어버린 것에 연연할 수도 있지만 현재 주어진 삶에 집중할 수도 있다. 이 문장은 선택이라는 관점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청년기의 선택이 가능성이라면 노년기의 선택은 받아들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기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가 눈앞에 펼쳐져 있어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노년기에는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인생의 두 시기를 통찰력 있게 보여주며 선택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책을 펼치면 각 챕터 앞에 저자가 생각한 바를 요약한 인생 철학들이 적혀 있어 한 챕터를 읽어 내려간 뒤 다시 한번 인생 철학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쉼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자는 각 챕터를 통해 독자들에게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각 챕터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노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여러 측면을 조명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한 챕터에서는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른 챕터에서는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독자들이 각 챕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책은 특히 노년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노년의 선택이란 단순히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지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저자는 또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잃어버린 것에 연연할 수도 있지만 현재 주어진 삶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날, 죽음에 가까운 초고령의 6명의 인터뷰를 만나며 저자의 삶도 변했다고 합니다. 모두 무언가를 잃은 후였습니다. 의지대로 움직여주는 몸, 또렷한 눈, 밝은 귀, 배우자, 자녀, 친구, 기억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인터뷰이들. 저자의 삶을 바꾸려 마음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6명의 인터뷰이들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들은 각자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만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 저자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터뷰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고 저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문장은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현재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깨달음을 전달하며 매일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결론 및 마무리.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오늘이 끝나기 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들은 정말로 삶의 지혜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신간 입문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매일의 아침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인생 철학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아침을 어떻게 맞이할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이 책은 특히 노년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노년의 선택이란 단순히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지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인문학적 주제를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